안녕하세요.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의 정영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명쾌한 해석을 해주실 하강룡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그래요. 이 방송 모니터링 한 분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더 재밌는 방송 해야 되겠다는 반성만 했고요. 잘 지냈습니다. 네. 요새 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좀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하니까 저는 자꾸 그 문구가 생각이 나는 문구가 있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행 계획들을 많이 세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국내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해외여행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해외여행 하는데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네. 오늘 뭐 해외여행에 관해서 네. 몇 가지 얘기 좀 나누면 재밌겠네요. 변호사님은 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셨나요? 해외여행 뭐 우리 주로 가족 여행을 많이 했는데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지 많이 다녔고 이제 업무상으로는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데를 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업무상으로도 해외에 나가실 일이 그렇죠. 이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법률 문제들 컨설팅을 위해서 가서 협상도 대신해주고 그런 일을 좀 했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해외 방문한 최근에는 일본에 가서 네. 딸도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그렇죠.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일본에 뭐 지진도 나고 하니까 안전 문제가 역시 항상 네. 걱정되더라고요. 네. 해외여행에서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또 해외에서 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이 국내와 또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게 저희들의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저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배낭여행 같은 것도 친구들하고 같이 계획을 많이 하고 또 특히 뭐 유럽 등지나 일본 등에 이제 뭐 잠깐 이렇게 반짝 여행으로 그렇지. 다녀오는 경우도 많은데 변호사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는 또 시차도 다르고 되게 문화적인 차이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고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그렇지. 국내 여행에서 상상할 수 없는 우선 첫째 뭐 여행사와의 계약에서부터 또 가서 음식도 다르고 또 혹시 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죠. 기후가 달라서 또 추워서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일단 여행을 가면은 보통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 또 재미있는 어떤 뭐 일들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들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 경우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어떤 여행을 못 가게 됐다, 일정상의 차질이 생겼다라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 측 사정으로 여행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행자 본인 사정으로 또 이제 계약을 했는데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행 약관이 있어요. 약관에 따라서 되는데, 대체 또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끼리 약관을 잘 주고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돈 주고 기다렸다가 가고, 보통은 다 여행을 잘 갔다 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행자 모집해서 가는 경우에는 15명 이상 돼야 되는데, 여행사에서 모집했더니 10명밖에 못 모였다. 그래서 여행이 네. 취소됐다. 이래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행업자가 책임져야 할 일도 들어있죠.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또 마침 여행이 들떠서 이렇게 그렇지. 열심히 짐도 다 쌌는데, 이제 다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가 온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상을? 최대한 이제, 얼른 생각해보면, 빨리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이 책임이 경감되겠죠. 네. 소비자들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 이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은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보면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돌려주고 서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한 10일 전, 8일 전, 5일 전, 1일 전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그 여행, 예를 들어
여행 10일 전에 여행을 취소했다 하게 되면은 요금의 한 5% 정도를 물어주는, 상대방이 물어준다든지, 8일 전이면 한 10%, 또는 뭐 하루 전이면은 요금의 20%, 예를 들어 여행 당일이면은 50% 물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즉 빨리 계약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손해가 경감되는 그런 일이 있고, 특히 이제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뭐 현지에서 이제 여행자도 그렇지만은 여행업자로서도 현지에 계약도 해야 되고, 네. 또 호텔 같은 경우에 또 여행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서로에게 그런 그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특히 제일 화나는 경우는 뭐 여행 당일날 갔는데 뭐 못 가게 됐다라고 네. 통보하는 게 제일 화가 나겠죠. 예. 그런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실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갈 때 뭐 이렇게 서류를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뭐 사인하시오, 승인하시오 하는데 사실 그걸 잘 읽어보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뭐 이런 뭐 취소 통보가 오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되게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여행 가기 전에 그래도 취소를 하면 좋은데, 또 여행 가서 이렇게 무슨 여행 계획이 취소된다든지 현지 사정으로 여행을 못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어요. 가기 전에 서로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되는데, 가서는 또 어떻게 조정하느냐. 네. 갔다 와서 10일 내에 그걸 뭐 조정하고 서로가 이해관계를 이렇게 잘 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치에 따라서 또 그 취소에 따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빨리 즉시 그렇죠. 처리를 하는 게 즉시 우리가 여행하는 분으로서도 예를 들어 친구하고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뭐 7명 가기로 했는데 뭐 3명이 펑크를 내서 못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자가 또 취소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뭐 갑자기 집에 무슨 상을 당했다든지, 뭐 아주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계획을 취소하고 해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취소하고 그에 상하는 뭐 이렇게 자기가 책임질 배상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의 친구가 이제 취소를 해서 제가 이제 취소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아 내가 뭐 같이 가는 친구가 못 가게 돼서 저도 이제 못 가겠다, 취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우리 약관에 그런 뭐 취소 불가, 뭐 이제 절대 환불 못 해줌 이런 뭐 이게 약정이 있었다, 이거 뭐 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냐, 저희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약에 관한 약관이라는 것이 계약을 한 내용이기는 맞는데, 그 약관을 계약 체결자가 잘 확인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게 계약 내용에 포함됩니다. 물론 뭐 약관이 아주 여행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도저히 이것은 계약자가 책임지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관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약관을 들이대미는 뭐 여행사는 잘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약관을 잘 모르고 가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실제로 뭐 여행사에서 약관 잘 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냥 던져주고 했을 경우에는 약관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는 대체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뭐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서로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또 국내 여행하고 달리 또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찾아서 검색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고는 하는데, 이제 여행 그런 상품들을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보면은 아, 너무 멋있게 그 되어 있으니까 아, 지금 막 하루빨리 가고 싶다 막 이런 그렇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사진 같은 것도 뭐 호텔이 너무 막 시설이 좋고 뭐 가격은 음식도 저렴하고. 네, 너무 맛있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해서 아, 막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막상 또 가보면 또 되게
사진은 굉장히 일부분을 뭐 찍었다거나 아니면 음식도 굉장히 그 막 메뉴판에 나올 법한 그런 걸 찍었지 뭐 실제로 받은 뭐 음식이나 어떤 서비스는 전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여행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여행사 측에서 여행비를 감액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따지 보면 법률상으로 꼭 따지자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여행을 가게 됐다라는 걸 서로가 상방이 잘 아는 경우에 이거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다가는 원래 목적했던 여행 목적과는 전혀 달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 현지에 가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뭐 돌아올 수도 있겠죠. 여행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 경우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을 어느 중국에 그 의료 관광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큰맘 먹고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현직 판사로 있을 때 보냈는데, 없는 돈을 모아서. 그런데 그 관광 가기 전에는 아주 중국에 아주 용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중국 전통 치료를 한다는 둥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갔더니 숙박업소도 그야말로 한국 같으면 그 여인숙 네. 이하에 해당하는 곳,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머물게 하고, 또 의사라고 왔더니 약장사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헛소리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더니,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노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네. 거기서 당하고 음식도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행사에 얘기를 해서 나중에 국내에 돌아오고 나서 항의를 해서 여행비를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한 70% 정도 돌려받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제가 현직 판사라서 조목조목 따져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내세운 내용과 전혀 다르고 하면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약간 다른 경우, 예를 들어 과일상자 그 호텔에 놔주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든지 꽃병이 없다든지 그 정도 가지고 또 네.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삐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돌아온 수도 있긴 있죠. 직접 이제 귀국을 아예. 그렇지. 네. 혼자 귀국해버리니까 여행사에서는 그거 가지고 돌아가냐 네. 이래가지고 여행에 따라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행 목적이 도저히 달성 불가능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행자가 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손해보는 수가 있으니까 적절히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제 사비로 그냥 화난다, 나 이 여행사 싫다 이러고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는 항공료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어떤 여행업자가 제공한 무슨 그 내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건 여행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여행 가가지고 친척을 만날 일이 있어 그 호텔에 자지 않고 한 이틀 정도는 친척 집에 갔다가 온다든지 다른 놀이터에 잠시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놀이터가 아닌 다른 데 갔다 오는 이런 경우에는 놀이터를 이용 안 해도 그 여행업자는 어차피 부담할 거니까 그것은 여행업자에게 다시 돌려달라서는 못합니다. 아까 이제 만일에 기분 나빠서 돌아왔다 이런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여행 스케줄이 도저히 이 계약 내용과는 다르다. 그야말로 이것은 여행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흠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돌아왔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 여행비도 돌려달라 이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인해야 될 정도로 약간 다른 경우에는 그냥 함부로 돌아왔다가는 그 비용은 전부 다 거의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일에 이제 개인 사정에서 돌아와야 되면 여행업자 측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내가 이런 이유로 돌아가겠다, 어떻게 해줄래
어떤 조건을 걸고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돌아오는 게 맞겠죠. 네. 안 그러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그 여행자의 어떤 일방적인 뭐 변심?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 갑자기 뭐 그 현지의 어떤 뭐 기후나 어떤 그런 음식이 맞지가 않아서 뭐 질병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급하게 뭐 고국에서 뭐 일이 생겨가지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가야 될 때 그 남은 어떤 여행 일정에 대해서 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여행 뭐 가기 전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여행 중에도 예를 들어 뭐 친부모님 상을 당했다든지 뭐 3천 이내로는 그렇게 또 사유를 인정을 하고 있고 본인이 또 뭐 아주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든지 또는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분이 3일 이상 입원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여행자 측 사정으로 만일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있으라고 그러면 곤란하겠지. 그런 경우에는 여행 중에라도 여행 계약을 해제라기보다는 해지를 하고, 장래에 더 사용하지 못하니까 해지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히 협의를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전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즐거운 해외여행에 가서 이제 뭔가 레저 스포츠를 즐기거나 할 때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럴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근처에 뭐 가서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처리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떠오르는데 해외에서는 사실 이게 누구한테 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참 그래요.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도 무슨 해외에서 보트를 타다가 사고 나서 그분들이 좀 곤란을 겪은 일이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어떤 놀이기구 또는 뭐 제트스키 네. 뭐 이런 거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누가 책임이 지울 것이냐 우선 법률가다 보니까 자꾸 책임 얘기를 자꾸 따지게 네. 되는데 여행 가이드에게 책임이 있냐? 여행 가이드에게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여행업자, 여행사에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안전에 관한 교육 또는 뭐 안전 장비 보급 또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제트스키를 운전할 만한 그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태워야 하는데 아무나게나 이제 태운다든지 또는 뭐 안전조끼를 입히지 않고 태웠다든지 이런 경우에 책임이 있겠고 또 이제 그런 사고가 누구에게 여행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그 사후 관리 사고 났을 때 병원을 신속하게 이렇게 병원을 빨리 후송을 한다든지 귀국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든지 그런 의무가 여행업자에게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여행 가이드, 여행업자에게 그런 일들을 자꾸 맡기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문제는 저희들 아는 분들도 단체 여행을 가가지고 그 중에는 이제 현지에서 이제 의료사고가 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주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여행자 보험도 안 들고 여행자들끼리 돈 모아서 입원을 시키고 이랬는데 그건 입원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행 가이드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아주 몇 생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게 만일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다든지 할 경우에 여행업자의 책임이 있겠죠. 제가 이제 뭐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또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적용을 해보면 그 여행 가이드가 만약에 자신의 어떤 그 의무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직무 범위에 있지 않은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뭐 예기치 않는 뭐 갑자기 사고가 발생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아주 잘 알던 제가 판사로 있을 때 현직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고위 판사분이 하기 휴가에 해외를 놀러 가셨어요. 이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셨는데, 가족들과 다 같이 해변에서 이렇게 앉아서 놀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서, 뭐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였죠. 밀려와서,
다른 식구들은 다 피했는데 유독 그분만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천재지변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뭐 지우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굳이 법률상으로 따지자면 그 해변에 너무 파도가 밀려오는 경우에 가까이서 이렇게 텐트를 치거나 앉아서 놀지 말라 하고 가이드가 있었다면 가이드가 그런 그 가이드를 참고야말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아마 그분이 아마 가이드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신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아마 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재 씨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하고 문화가 많이 다르다든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욕이 안 되는데 네. 그 나라에서는 욕이 돼서 네.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뭐 모욕했다 이래가지고 뭐 싸움이 일어나서 네. 상해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책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문화적 차이라는 게 사실 뭐 저희가 계속 여행 갈 때 이렇게 주의사항을 듣잖아요. 뭐 이렇게 외교통상부에서도 항상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오는데 또 막상 가서는 또 이제 그냥 한국인, 그 코리안의 그 모습을 뭐 여과 없이 보여주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뭐 제가 몇 번 접하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 메뉴판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메뉴판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렇게 약간 가운데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메뉴판을 가르쳐서 되게 기분이 나빠서 종업원이 막 이제 자기를 모욕했다 막 이런 경우도 제가 뭐 사례로 듣기는 했는데, 그게 과연 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이제 될까? 그래서 싸움이 나는 수도 있고, 싸움도 네. 안 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은데, 네, 네. 물론 이제 우리도 해외 그 관광객들이 오면 그 나라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나라 사람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묵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갔을 때 우리나라식으로 행동하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이 묵인해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뭐 또 묵인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일에 뭐 어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나라에서는 좀 싫어하는 무슨 종교 의식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싸움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여행사의 가이드를 받고 갔다면 여행사에서 고지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와서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위험하다. 네.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도 아닌 북한 여행 가서도 그런 사고가 났잖아요. 네, 여기서는 금강산, 네. 해외 바깥에 함부로 나가지 말라. 네. 또 뭐 주변에 이게 둘러서 있는 사람하고 함부로 대화하지 말라. 얼마나 주의를 했겠어요. 주의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큰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주의를 하지 않고 했다면은 여행사 측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그 태풍 때문에 천재지변.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는 그럼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고, 천재지변, 전쟁으로 일어난 사고는 계약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안 지우는 게 일반적인 법률의 원리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여행 가서 예기치 못하게 전쟁이 일어나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뭐 화산 폭발, 또는 뭐 태풍, 지난번 같이 뭐 쓰나미, 뭐 이런 게 왔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사도 책임 못 지고 또 여행자도 책임 못 지는, 서로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뭐 그런 거는 불행한 일이긴 한데, 다만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갔다면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하는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고 여행자를 데리고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겠죠. 제 경우도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이드가 극력 말리더라고. 우리는 거 보니까 뭐 파도도
별로 치지도 않는 것 같고 갈 수 있을 것 같더만은 끝까지 못 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무슨 자기네들 경비학교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변에 다른 여행을 온 가이드한테 몇 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정도 가면 나가면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포기를 해도 그 여행사 측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가서 사고가 나면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봐야죠. 한번 네. 갔다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자 주의를 해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여행을 가면은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또 집을 비웠을 때 그 안전하게 이제 뭐 무사히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별일이 없으면 참 좋은데 또 이렇게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여행의 여러 가지 맹점인데 네. 집을 비우고 가면 참 기분도 좋고 뭐 여성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네. 좋은데 갔다 와서 보니까 집이 엉망이더라. 네. 아버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을 터트려 놓고 저도 이제 그 현직 판사 시절에 뭐 국내 여행 또는 해외 여행 갔다 와서 한 2번 정도 집을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 집이 우리 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사람들 들어가서 뭘 훔쳐갔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훔쳐간 게 없어요. 유리창만 깨놨지. 유리창 갈아 끼우는데 비용만 좀 들고 아무리 훑어봐도 뭐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그 도둑을 잡으셨나요? 그래서 저도 그 도둑을 잡으려고 일부러 이제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서 뭐 손도 씻고 갔고 뭐 그런 흔적들은 있어요. 네. 뭐 보니까 뭐 못 잡더라고요. 결국 참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근데 언젠가 다른 데서 잡혔는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그 뭐 계속 그 빈집이 틀리고 그랬는데 한 5, 6년 전부터 그분이 안 나타난 걸로 봐서 어딘가에서 잡혔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사고 났을 때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아니 이거 경비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 아니냐. 네. 경비한테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네. 내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도 경비한테도 좀 추궁할까 했는데 실제로는 그 뭐 경비원들이 그 뭐 고생하고 하는데 그걸 묻기도 그래서 그냥 네. 또 잃어버린 것도 없고 단지 유리창 깨진 거 그거 뭐 갈아 끼운 거밖에 없어서 제가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사실 경비업체 내지는 아파트 경비업체에다가 그 책임을 추궁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비업법에 보면은 뭐 어쨌든 경비 대상에서 어떤 도난사고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있어요. 네. 완전히 뭐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계속 졸았다든지 또는 뭐 순찰을 해야 되는데 뭐 순찰을 안 하고 네. 그냥 뭐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뭐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또 뭐 요새 경비업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몸으로 눈으로 경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감시 카메라 이런 걸 두고 전자적 장치로 이렇게 두고 또 출동해서 하는 경우에 출동을 뭐 그런 업체에서 출동을 안 했다라든지 네. 또는 뭐 작동하여야 할 그 비상 연락망이 작동을 안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비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도난 사고가 나지 않게 분단속을 미리 철저히 하고 또 그 앞에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우유 같은 게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은 이거 빈집이구나 하고 그렇지. 이렇게 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도둑 하시는 분들이 도둑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불이 장기간 꺼져 있다라든지 며칠간 뭐 그런 상황일 경우에 이제 침입을 시도하게 되는데 스스로 안전을 너무 해야 되겠죠. 네, 되게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즐겁고 뭐 이렇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오늘까지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니까 이게 여행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뭐 대개는 다 즐거운 여행으로 끝나죠. 네. 즐겁게 가서 즐겁게 놀다 오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여행 아주 안 좋은 거다라고 자꾸 선전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고민해야 여행 될 시청자 게 여러분 여행 가셔도 됩니다. 네. 되는데 여행을 제가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주의하라는 거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여행 중에는, 이제 여행 갔다 올 때도 이제 뭐 갔다 와서도 이런 문제 있지만 갔다 올 때도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관세법 위반 네. 이런 걸로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중에는 또 관세법 위반 정도는 또 뭐 관세를 물면 그만인데 안 좋은 게 뭐 예를 들어 마약을 들여온다든지 들여오서는 안 되는 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온다 이런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누가 뭐 물건 좀 들어달라. 네, 맞아요. 물건 너무 많다. 얘가 들어오다가는 거기서 그 보따리에 마침 무슨 네. 마약이 있었다든지 이래가지고 마약 사범으로 분류돼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특히 짐 들어달라. 네. 짐 또 뭐 보관해달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말고 자기 집만 착실히 들고 남한테 보관시키지도 말고 또 보관시키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도난당할 가능성이 네, 있겠죠? 맞습니다. 보관시키지도 말고 보관하거나 운반해 주지도 말고 그래야 자기 여행을 즐겁게 마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은 참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요. 오늘 뭐 여행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여행을 가고 싶고 날씨도 자꾸 따뜻해지고 네, 하니까 맞아요. 원래 저도 우리 저도 계속 여행 안 다니고 다닌다고 안 데리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꾸중하고 하니까 여행 계획 한번 세워서 안전하게 미리 잘 대비해서 좋은 여행 스케줄 잡아서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영지 씨도 한번 시험도 끝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한번 이렇게 해외여행을 안전한 해외여행을 좀 계획해 봐야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하강용의 안전법률 Q&A 시간입니다. 저희 사이트나 뭐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PARTS33님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터넷에 어떤 분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이렇게 악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악플을 달았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이제 악플을 단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고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대요. 그래서 저도 벌을 받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새 또 온라인 상에 굉장히 이런 악플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또 한번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게 요새 사이버 세계가 또 다른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쉽게 그냥 뭐 한마디 달고 또 뭐 나무 욕도 해보고 도대체 이게 이제 다소 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달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이 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기본적으로 악플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악플의 내용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만한 사실을 담고 있냐 안 있냐 그런 문제겠죠. 예를 들어 뭐 사진이 올라왔는데 거기 악플 달면서 이거 뭐 옛날에 무슨 성형수술 하기 전 바보 같은 사진이라는 둥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했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이래 하면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이면 그 처벌을 받고 또 그게 아니라 뭐 단순히 사실이 아닌 말도 허위 사실이라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되고요. 사실이라도 처벌받는다는 데 주의를 해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논평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그건 뭐 처벌받지 않겠죠. 그러면은 명예훼손적이라는 게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욕설을 단 경우에는 좀 이제 그게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와 다른 게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해야 돼.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했다더라. 또 무슨 했다더라. 하는데. 모욕죄는 그 사람이 그냥 도둑놈이라더라. 아니면은 뭐 나쁜 놈이라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사실 적시를 하지 않고 모욕적인 행위. 아주 뭐
뭐 그런 기분 나쁜 욕설 같은 것을 공연히, 물론 이제 그런 사이버상의 그런 달므로써 결국은 이게 모욕이 될 수 있겠죠. 그 모욕죄들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댓글을 달 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댓글을 다는 걸 우리 이제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뭐 보통 옛날에 생각하기는 이제 모여서 동네 사람 앞에서 야 뭐 한 사람이다, 저 사람 뭐 했다더라, 아니면 속닥거리면서 누구누가 무슨 짓을 했다더라, 네. 뭐 아니면 허위사실을 또 적시,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만들었다가 더 강화된 법률이 출판물에 의해서 네.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건 또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 이렇게 함부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려서 하는 경우, 더 이제 이런 경우를 더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엄하게 형이 더 무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악플의 대상이 어떤 뭐 개인, 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공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뭐 제가 막 이렇게 뭐 악플을 달았을 때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좀 처벌이 되나요? 그 이제 명예훼손죄 모든 뭐 이제 행위에 있어서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그야말로 위법성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해서는 곤란하다, 정당하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그 사실의 적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언론에서 뭐 고위공직자의 무슨 뇌물수수 행위라든지 정치인의 무슨 비리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기사화함으로써 뭐 명예훼손되는 건 뭐 명약 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처벌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이제 일반인들로 하여금 나는 저런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 했으니까,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거든. 알림으로써 그런 일을 방지한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뭐, 위법성 조각사유, 적당히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했을 경우, 목적이 있을 경우 되는데, 개인적인,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뭐, 그 공표되어서는 안 될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기재를 한다든지 공표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일지라도 뭐 처벌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뭐 개인이 무슨 그 사람의 뭐 비리 옛날 개인적인 일들을 이렇게 폭로해야 될 특별한 공익적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언론기관에서 연예인들의 무슨 아주 그 안 좋은 사생활,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생활을 보도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또 그것도 이제 공익적 목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처벌을 안 하는데, 물론 제일 문제되는 게 공공성이 있는 그런 공익성이 있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일 때는 전부 책임을 져요. 어쨌든 누가 뭐 언론사든 누구든 뭐 사이버상이든 허위 사실일 때는 주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잘 알고 진짜 사실일 때에 그때는 뭐 이제 공인의 경우에는 뭐 보도하고 또 뭐 그런 악플을 단다든지 하는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제 대체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기 전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남이 뭐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모르는데 그걸 함부로 이제 적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로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 그런 거를 발표를 했다 이럴 때는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다. 사실로 믿는데 특별한 과실이 없다. 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야 이제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만약에 악플을 달 때, 나는 이건 진짜 명백한 사실이고, 이건 공익을 위한 거였어 라고 굳게 믿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허위로 드러났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럼 처벌을 할 수가 없나요? 다만, 왜냐면 개인이 그거를 함부로 다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 달아놓은 데다가 달면은 뭐 언론사의 어떤 책임이 면책되면 거의 뭐 면책되는 경우가 많겠죠. 맞는데, 보통 그렇지 않고 개인이 예를 들어 무슨 기사거리를 하나 올리고 거기에 계속 편성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과연 공익을 위한 거냐, 그 사람의 명예훼손이 목적 아니냐,
뭐 목적범은 아니지만 이런 경중을 따졌을 때 명예훼손을 걸고 들어오면 아마 자칫하면 명예훼손죄로 손해배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제가 다룬 사건 중에서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성추행을 했다 이래가지고 고소당한 사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고소를 할 수 있고 또 또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고 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진정서를 넣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인터넷에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했다라고 올리는 경우에는 결국 명예훼손이 되니까 처벌받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실을 고소했고 그게 사실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 이제 올려서 퍼뜨리게 되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으로 입건되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좀 조사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작은 행위지만 그것에 따르는 책임이 이렇게 막중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배웠는데요. 질문 주신 분도 경우를 보니까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한 또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전법률 Q&A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아픈 침대, 무겁고 딱딱한 요, 더러워도 빨 수 없는 매트리스, 이제 싹 잊으세요. 시원하게 빨아 쓰는 신개념 매트, 유럽 스타일의 편안함, 런던탑 메가텍스. 꺼지고 배기고 불편하셨습니까? 눕는 순간 잠이 솔솔. 7cm의 구름 같은 편안함, 수면과 1200여 개 입체 돌기가 몸을 빈틈없이 받쳐주고 체중은 분산해 편안하게.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흔들리지 않고 달걀 위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획기적인 신소재 메가텍스. 촘촘한 밀도, 뛰어난 탄성으로 허리와 척추를 바르게 지지. 체중, 체형에 상관없이 잠깐을 자도 푹. 먼지, 냄새, 찐득이까지 이제 세탁기에 넣고 속 시원하게 돌려만 주세요. 커버, 매트 모드, 물 세탁 오케이. 특수 구조로 계속 건조해. 바람 솔솔, 놀라운 통기성으로 땀 많은 여름에 정말 좋아요. 넉넉한 더블 사이즈. 하지만 무게는 프라이팬 하나 무게의 초경량. 쉽게 접고 쉽게 펴지고 보관도 간편히. 찢어지거나 부스러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 보이시나요? 감쪽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보건력. 항균 진드기 방지 처리, 피톤형 처리로 쾌적하게. 침실 분위기를 살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보들보들 부드러운 촉감, 편리한 양방향 지퍼에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잠깐! 침대가 오래돼서 불편하셨던 분들, 엄청난 비용 들이고 번거롭게 바꿀 필요 없이 기존 매트리스 위에 메가텍스를 싹 깔아보세요. 새 것처럼 구름 같은 편안함. 딱딱한 바닥잠을 주무시는 분도 푹신푹신 침대 그 이상의 편안함. 무거운 소미물 매일 펴고 개느라 허리 고생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깃털처럼 가볍고 편하게. 혹시 실내를 해도 깨끗하게 빨아주면 끝. 아이와 애완동물 키우는 집에도 좋습니다. 런던탑 메가텍스. 대한민국 홈쇼핑 출시기념 파격 7만원 가격 할인. 지금 구매하시면 가족이 함께 누워도 넉넉한 더블 사이즈가 16만 9천원 아닙니다. 시원하게 7만원을 내려 9만 9천원. 한 달 3만 3천원으로 고급 매트 커버 베개 2장까지 몽땅 드리는 특별한 기회. 혼자 쓰는 분들을 위한 싱글 사이즈는 7만 9천원. 시원한 블루, 고급스러운 골드, 커버 색상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오래된 침대를 간편하게 신소재 매트리스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오래된 침대 매트리스, 이거 위생이 걱정되지만 빨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바꾸기 어려우셨죠. 두꺼운 솜료는 또 어떻습니까? 엄청 무겁고 딱딱하고 아이고 배기고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이제 헌 침대를 불편하게 바꿀 필요 없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는 방법. 바닥에서 자도 침대처럼 푹신푹신하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방법.
인체공학적인 1200여 개의 입체 돌기가 골고루 받쳐주고 포근하게 감싸주고 허리가 정말 편안합니다. 물빨래까지 시원하게 팍팍. 런던탑 메가텍스 정말 좋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구름처럼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1세대 메모리 텍스, 2세대 라텍스, 이제는 빨아쓰는 신개념 매트, 유럽 스타일의 편안함, 런던탑 메가텍스. 이런 점이 확실히 좋습니다. 첫째, 편안합니다. 눕는 순간 잠이 솔솔. 7cm의 구름 같은 편안함. 수면과 1200여 개 입체 돌기가 몸을 빈틈없이 받쳐주고 체중은 분산해 편안하게.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흔들리지 않고 달걀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획기적인 신소재 메가텍스. 촘촘한 밀도, 뛰어난 탄성으로 허리와 척추를 바르게 지지. 체중, 체형에 상관없이 잠깐을 자도 둘째, 깨끗합니다. 세탁기에 넣고 속 시원하게 팍팍. 커버, 매트 모두 물세탁 오케이. 특수 구조로 큰속 건조해. 바람 솔솔, 놀라운 통기성으로 땀 많은 여름에 정말 좋아요. 한균, 진드기 방지 처리, 피토냥 처리로 쾌적하게. 셋째, 간편합니다. 무거워 허리가 아픈 제품은 잊으세요. 프라이팬 하나 무게 초경량. 쉽게 접고 쉽게 펴고 보관도 간편히. 찢어지거나 부스러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 보이시나요? 감쪽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원력. 침실 분위기를 살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보들보들 부드러운 촉감. 편리한 양방향 지퍼에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오래된 침대에 쫙 깔아주니까 새 것처럼 폭신폭신해요. 어찌나 편한지 누가 어머간도 모르게 산다니까요. 편하게 세탁할 수 있어 저처럼 아이들 키우는 집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런던탑 메가텍스. 대한민국 홈쇼핑 출시기념 파격 7만원 가격 할인. 지금 구매하시면 가족이 함께 누워도 넉넉한 더블 사이즈가 16만 9천원 아닙니다. 시원하게 7만원을 내려 9만 9천원. 한 달 3만 3천원으로 고급 매트 커버 베개 2장까지 몽땅 드리는 특별한 기회. 혼자 쓰는 분들을 위한 싱글 사이즈는 7만 9천원. 시원한 블루, 고급스러운 골드, 커버 색상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오래된 침대를 간편하게 신소재 매트리스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런던탑 메가텍스 여름엔 더욱 좋습니다. 통기성이 좋아 땀 흡수 잘 되죠. 얼룩이 졌다고요? 물에 빨아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소재니까 개운하게 빨아서 햇빛에 바짝. 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고급스러운 커버까지도 몸에 감기지 않아 여름 잠자리로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추를 편안하게 받쳐드리는 정품 메가텍스 베개까지도 함께 드리니까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00% 국내 기술, 중금속, 유해물질 테스트 완료. 세균 노, 냄새 노, 진드기 노. 안심 매트 런던탑 메가텍스. 이런 가정이 정말 좋습니다. 오래된 침대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닥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는 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가정, 어린아이 때문에 방수 패드 쓰시는 가정, 요실금 때문에 잠자리가 고민인 여성분, 애완동물 키우시는 가정, 좁은 방을 쓰시는 자취생, 싱글, 수면과 1200여 개의 입체 돌기와 7cm의 구름 같은 편안함, 시원하게 빨아쓰는 신개념 매트 런던탑 메가텍스. 대한민국 홈쇼핑 출시기념 파격 7만원 가격 할인. 지금 구매하시면 가족이 함께 누워도 넉넉한 더블 사이즈가 16만 9천원 아닙니다. 시원하게 7만원을 내려 9만 9천원. 한 달 3만 3천원으로 고급 매트 커버 베개 2장까지 몽땅 드리는 특별한 기회. 혼자 쓰는 분들을 위한 싱글 사이즈는 7만 9천원. 시원한 블루, 고급스러운 골드, 커버 색상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오래된 침대를 간편하게 신소재 매트리스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